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반가, 반가, 이래가지고. 우리 관리자분님, 예? 반가, 반가. 소리 잘 나갑니까? 잘 들리나요?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MTN 관리자 74님 열심히 하지 마시오. 안 들리면 뭐 좀 기다리지 뭐. 들릴 때까지. 그죠? 예,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야기 적게 해서 좋지 뭐. 이제 시간 가고. 두두두, 두두, 두두두, 두두. 자, 들리시는 분, 그리고 수업 들으실 분 1번 해주시고, 1번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면 1번 해주시고, 광일님, 이제 들려요? 여태 안 들리셔가지고, 시작을 안 했죠, 아직. 광일님, 조금 뭐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은 그냥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지? 광일님이 또 1번을 하셔가지고, 그지? 어쩔 수 없이 또 방송을 해야 되네, 그죠? 자, 뭐,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저, 일본 잘 안 하시면, 저도 굳이, 열심히 여기서 강의할 이유가 없고, 그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내일도 급등할 종목,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갈 종목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저 싫어.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할 때,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만, 종목 얘기를, 우리 종목 얘기는 안 해. 우리 회원님이 주력으로 보유한 종목은. 우린 딱 세 종목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죠? 종합주가지수, 박살이 나도, 오히려 더 사지, 팔지 않나. 적어도 여러분들 이거지.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뭐냐면, 4만 원짜리가, 내가 주식을 4만 원에 샀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4만 원이야 샀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살 때 그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회사의 실적 추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래서 샀다면, 그죠? 강일님. 그죠? 주가가 내려오면 찬스지. 그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뭐냐? 다 아시잖아.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에서는 이게 1, 2등이다. 그리고 뭡니까? 삼양식품. 그죠? 조선에선 뭡니까?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그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 하시라 그랬잖아. 그죠? 두세 달이 아니야. 5개월, 6개월 그 전에 봐도, 그죠? 제일 좋은 종목들이다, 이게. 오늘 다른 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딱 두 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알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오늘,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급락한 종목 중에서, 그죠? 어느 날 이렇게, 이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이 상한가 오는, 그죠? 와, 상한가. 그죠? 오, 죽여지네. 그죠? 아까 차트로 보신, 대선 관련주, 상징건설, 와! 그죠? 8번 상한가야. 응? 요 거래 3,000원에, 그죠? 하루에 거래량이 5,000주였었던 종목이 33,000원이 됐어. 하루에 5,000주, 만주씩 거래됐던 건 생각 안 해. 그죠? 대선 테마로 쫙 그냥 시세 뽑는 거 내가 저거 샀으면 대박인데. 그죠? 그건 뭡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에서 도둑놈 심보다. 그죠? 회사가 매출 200억에 영업적자가 200억씩 나는 회사, 하루에 거래량, 그죠? 몇천 원 하는 주식이 하루에 거래량 1억도 안 되는 주식이, 그죠? 이거 세력이 가입한 거잖아. 이거 이제 거래량 막 는다고, 그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이지. 그렇잖아. 그죠? 자, 이런 주식 할 사람은 제 방송을 들으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야, 내일 이런 주식 비슷한 거 제가 여러분들 급등주 줄게. 그런 급등주 있으면 뭐하러 방송해. 전문가에. 그냥 본인이 사서, 그죠? 빌딩 하나 사면 되지. 그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왜 편한 길을 냅두고 가냐고. 매번 제가 여기 나오면 몇 개월 동안, 그죠? 강조한 게 조선, 방산, 그죠? 라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것만 해라. 그렇게 강조드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거 현혹하고 밑에 많이 빠졌다가 한번 세게 올라오는 거, 반등하는 거, 그런 거에 자꾸 기대다 보면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못 가는 거라고. 주식은 이런 거지. 내가
이 주식 뭐 아무 주식이나 그죠? 만약에 뭐 큰 주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어? 내가 지금 시장 상황 오늘 여러분들께 돌직구에서 이야기하는 건 시장 상황과 업황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시장 상황과 업황. 응? 그래서 그 업황 속에서 다 제가 최고 좋은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종목은 얘기는 안 하지. 못 하지.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목 중에서 최고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어. 밀려도 그런 쪽에서 해야 된다. 그거 팔 거면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야. 예외인 종목 있잖아. 그죠? 상지건설청도 뭐야 대선으로 막 올라가고 뭐 기술 바이오 쪽에서는 그죠? ABL 바이오하고 펩트론하고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바이오 쪽에서 괜찮잖아. 그죠? 다 언급드리는 건 아니고 응?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어.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이야? 특정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 매수를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나름의 근거가 있고 시황도 보고 반도체 업황도 보고 그래서 매수를 했으면 그 종목이 내려오면 찬스지. 어떤 상황일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섹터나 업황이 변화가 없을 때. 그죠? 반대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시장이 내가 보유한 종목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 매도해야지. 그죠? 그 기본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지수와 미국 시장 지수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올려드렸어. 여기에. 그죠? 방송 안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그죠? 많이 올려드려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물어보시거나 이러면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 응? 여기서는 못하잖아. MTN에서는. 그죠? 이건 제 개인 채널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주말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한 내용이거나 이런 거 올려드린다고. 그죠? 그런데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맨날 저는 3,000명밖에 없어. 제가 아까 보셨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주식은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기다리세요. 많이 빠졌으니까 기다려요? 기다리시면 회사가 망합니까? 이러면서 위로하는 순간 주식은 망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선.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못하느냐를 짚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이건 맞아 얘기를 하면 그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손절할 주식을 왜 사냐고. 그죠? 그런데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때?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섹터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이 회사를 매수하면 그 회사가 시장 매크로 환경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의 변화가 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 기업이 속한 sek터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해야지. 그런 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차트 보고 3만 원에 사서 그죠?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아니 3만 원에 사서 목표가 위로 5천 원, 손절가 아래로 5천 원. 이런 주식을 뭐하러 사냐고 여러분들. 그건 단타하는 거지.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지. 적어도 내가 종목을 사면 그 3만 원짜리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도. 그런데 잘 보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그죠? 이때도 민주당이 국회징원법 이거 통과 안 하면서 다시 되돌아 나왔을 때 실적 좋다. 62만 원이 4, 4분기 실적이다. 그죠? 그런데 1, 4분기는 더 좋을 거다. 올라가다가 뭡니까? 유상증자 나왔다고 떨어졌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60만 원에서 뭡니까? 이거 박스권이다. 밑으로 더 내려갈 일이 없다. 기억하시지? 현대로템. 그죠? 10만 원이 4, 4분기의 실적이다. 그죠? 4, 4분기 실적으로 적정 가격이다. 1, 4분기 더 좋아지면 더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차근차근히 매수를 하는 거지. 그죠? 그 전에 산 종목들 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거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살려고 그래.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 보유하시고 계시나요? 아예 계좌에 없을걸?
응? 혹시 들고 계신 분 방산에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텀 저는 그게 1, 2등이라고 생각해. 1, 2등이야 실적으로. 그죠? 머저리 같은 애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도 올라오지만 1, 2등은 하나 에어로 현대로텀이야. 그 다음에 MSCI 정기 변경과 관련돼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쪽 그래야 편입이 되는 하나 시스템 정도. 그죠? MSCI 정기 변경 곧 오잖아. 조선 그죠? 매번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히도록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가장 좋다. 그 다음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밀리는 자리에서 매수. 그런데 이것만 보는 거야. 야 11만 원에서 30만 원 왔는데 이 주식은 꽝 아니지. 어느 종목이 편해? 많이 떨어졌네. 그죠? 현대차가 망해 안 망해 이러면서 그죠? 많이 떨어졌잖아. 많이 떨어진 거 사서 기다리면 땡큐지. 그렇게 매매를 하려린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주식에. 저 강자들이 부러지잖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관세. 미국 시장에 업종으로 들어가서. 그죠? 업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난주가 어떤 주였습니까? 나스닥 박살났을 때. 지난주 수요일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박살났었던 여기잖아. 수요일. 그죠? 이게 수요일이야. 저는 수요일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박살날 때 우리는 한 종목, 세 종목 보여. 근데 한 종목도 매도 안 했어. 오히려 더 매수하라 그랬지. 응? 왜? 여기서는 마디야, 마디. 그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디 한 마디가 나왔고 기술적으로 딱 맞진 않지만 한 마디가 나왔고 두 마디가 나왔다. 그죠? 요 폭. 과하게 떨어졌다. 그죠? 요 이하는 이때가 나스닥 선물이 약세였습니다. 아시죠? 요때 이미 뭡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그리고 90일 유예 가능성 헛소문이다 하면서 올렸다가 내려오고 나스닥 선물이 약세. 제가 그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더 떨어져 보니 크게 떨어질 자리가 아니다. 우리 시장도 마디가 나왔고 여기도 마디가 나왔다. 그 얘기 했죠? 나스닥 선물 떨어지는 거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미쳤다고 또 사람이 야 12%나 급등했어. 이제 바닥 나왔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개뿔 무슨. 개뿔이야 개뿔. 왜? 여기서 그 뉴스가 나오고 막 올라가니까 뭡니까? 쇼커버링이 막 들어온 거지. 그죠? 공매도 때렸던 게 막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제가 이때 요 수요일날 이야기했었던 게 뭡니까? 관세가 20% 보편적 상호 관세가 20%를 반영한 게 여기다. 그죠? 요 지수대다. 그지? 요 지수대가 20%를 반영한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90일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요 얘기는 그날 한 건 아니야. 요게 유예 결정 나고 제가 올려드린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제 거기에. 그죠? 목요일자 내용에. 뭐냐? 얘가 돌아나가도 여기다. 응? 왜? 관세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죠? 관세는 두 가지를 필연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관세. 자,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해. 그러면 미국이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지.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럼 주식 팔아야지. 응? 10,000원에 구매하던 걸 13,000원, 15,000원 이 정도 30% 50%로 올라가면 처음에 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잖아.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물가 올라가지만 구매를 적게 하게 된다고. 그죠? 구매를 적게 하게 되면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내려오게 된다고. 길게 보면.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90일 관세를 유예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10% 관세를 깔고 가잖아. 그럼 뭐예요? 상호 관세를 조절을 하더라도 10% 이상에서 결정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지덕지할 걸 각 나라들은 야 우리나라도 25%에서 15%로 줄었네? 그죠? 47% 베트남
베트남도 그죠? 관세 협상에서 뭐 10%, 20% 이게 줄면 줄었다 하고 좋아할 걸. 베이스를 10%로 깔고 가니까. 그러면서 각국에 10%에 대한 거를 깔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그럼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게 되는 거지. 이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행여나 이 구석에 이런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수상으로는 다만 저는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한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했고 그 방송 내용들을 보면 다 아실 거라고. 여기에 다 있어 그런 내용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그죠? 자, 여기에서 생각을 또 하나 해야 될 게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돼요. 아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 했죠? 막 관세 정책이 강경파에서 온고파로 가서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90일 위에가 나왔는데 앞으로 트럼프는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 자체가 거래의 기술이나 여러분들 책 보셨을 거 아니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폭삭 죽여놨다가 살리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그지?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여하튼 경기 침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자, 오늘 시간이 이제 아까 일본을 여러분들이 늦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죠? 2025년 2월 1일 날 펜타닐 관세 발표하고 그죠? 그리고 3월 26일 날 자동차 관세 발표하고 그 전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표하고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발표하고 급락을 했어요. 자, 90일 유예를 했어요. 응?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 뭐 협상의 진전이 있으면 그죠?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보편저가세 10% 그리고 많이 낮춰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발표하지도 않았지. 그죠? 치고받고 하는 그 90일이 엄청 긴 것 같지만 그거 다 소요해도 협상 안 되는 국가도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 일본, 이렇게 몇몇 국가 협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관세를 줄이려면 국부가 유출돼야 돼. 그죠? 그런데 그런 협상이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됐다가 날벼락 맞으려고? 그죠? 관세 내리려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소고기 들어오는 거 연령 그거 올리고 그죠? 저 방위비분담금 더 내고 이런다면 뭡니까? 관세 내려서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와 관세 내리려고 이거 국부 유출됐다라고 또 난리 부르쓰지? 그러니까 얼마나 협상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세게 올라갈 걸 바라면 그건 넌센스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일기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그죠? 일기 때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잖아. 2018년 5월에 중국 베이징 방문해서 합의 실패했어. 2018년 8월에 두 번째 협상 역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가 관세 부과했어. 그리고 11월 말 겨우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사하고 관세 유예하고 90일 동안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어. 자, 5, 6, 7, 8, 9, 10, 11, 7개월 동안 끌었다는 거예요. 중국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도 협상이 된 게 아니고 재개하기로. 응? 관세 유예하고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그러면 일기 때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까 그 제목 내용이에요. 관세 유예했었던 타이밍입니다. 2019년 1월. 그거 가지고 막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전 저점 깼죠. 응? 물론 그 타이밍에서 중국의 그 관세율 인상하고 화웨이 제품 수입 출입 금지하고 하는 흐름 부분들을 가졌지만 응? 이 저점이 관세 90을 유예해서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준 거야. 그런데 거기서 더 치고 가는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1차 때처럼 똑같이 데자뷰 되면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어. 그죠? 왜? 앞으로 트럼프와 파월이 어떤
부분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책적 변수가. 그거 고민하고 섹터를 들어간 거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내가 물려있는 거가 아니라면 신규로 들어가는 관점에서는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섹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구나. 영향이 있더라도 적게 되는 것 쪽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죠? 그리고 관세는 결국 교역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니까 이거는 경기의 침체, 부진을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경기 민감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 반도체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죠? 경기 민감주를 하려면 이거 협상들 다 마무리되는 것이 조금 나올 만한 타임. 그때 해야겠구나. 단기는 말고. 그죠? 오늘 내일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흐름들.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나 관세 영향을 세게 받는 쪽이나 이런 거 빼고. 그죠?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종목. 그쪽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섹터가 뭡니까? 초선, 방산이잖아. 그죠? 이네들은 1, 4분기 실적까지는 좋다는 게 거의 면역가나 하잖아. 그러면 1, 4분기 실적 발표쯤에서 분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봐야지. 실적 좋은 거 나올 때 매도하고 봐야지. 왜? 그 실적 발표한 때는까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3, 4개월 동안은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동안 올라온 것이 뭡니까? 횡보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지부진할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그지? 지금 내려온 종목 중에서는 그죠?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기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죠? 기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그죠? 4월 2일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아셨죠? 4월 2일보다 주가가 밑에 있으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응?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2일 시초가보다 밑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다 찍어보시면 아실 거 아니야. 그죠? 날짜별로 종합적 가격.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시장의 본질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예를.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를 보면 상대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내가 6개월, 1년 더 갖고 갈 겁니다 하면 뭐 그거는 대상이 아니야. 저는 내년에는 뭐 미국 시장은 좋겠지만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보니까.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죠? 4월 2일. 업종부터 차트 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직접 투자하지 마셔요. 주식하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아니면 공부하시든지. 그죠? 그것도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머니선에 속지 마시고. 그죠? 4월 2일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잖아. 코스피 4월 2일. 4월 2일만큼도 못 갔지요? 코스피가. 그죠? 4월 2일 코스닥은 4월 2일이 여긴데 이거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하고 쉬는 거잖아. 그죠? 거래소보다 오늘은 코스닥이 더 내려왔지만 상대적으로 뭐예요? 코스닥이 조금 더 세구나. 왜? 거래소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4월 한 달 동안만 거래소에서는 오늘까지. 그죠? 요 4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9조 1천억을 팔았다. 응? 이전에는 환율이 그죠? 환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환율도 내려와 있어. 그죠? 원화 약세 때문에 팔았다 치지만 지금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도 팔고 있어. 이건 뭐예요? 급하게 팔고 있다는 거지. 왜? 미국 시장에 뭐예요? 자금. 응? 글로벌 펀드가 미국 시장 쪽 라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한국 쪽을 그나마 들떨어졌으니까 때리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여튼 매도를 징징하고 있는 거야. 자, 조금 전에 보셨죠, 그죠? 코스닥 자, 잘 보시면 이 종합주가지수 2284포인트에서 2484포인트까지 2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한 거야. 이게 10% 정도 반등하고 코스닥이 9% 정도 반등을 했죠. 바닥에서. 한번 매도가 나올 만한 위치인 거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 라인까지는 반등이 2480에서 2500 라인까지는 반등이 한번 들어온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 거라고. 그죠? 이게 쭉 뻗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자, 다시 되돌아가서 4월 2일 주가를 잘 보세요. 이게 뭐, 얘를 특별히 좋아서 본 거 아닙니다. 4월 2일 주가. 야, 코스닥 지수는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거래소 지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하니? 이런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업종 대표주로 봐. SK하이닉스 4월 2일, 요 날이야. 그죠? 이날 한번 빵 띄워놓고 박살을 내버렸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4월 2일 주가 여기에 전부 다 못 미치죠? 그죠? 이런 주식은 반등시 매도예요. 20선 들어오면 매도라가 정답이다. 나중에 봐도 돼. 응? 그런 유형의 종목이 대부분이야. 응? 4월 2일보다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그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테크행 한미반도체 뭐 해서 대부분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 그런데 4월 2일보다 더 센 애들이 뭐예요? 유틸리티 쪽. 그죠? 한국전력 유틸리티 쪽. 거기다가 KT, SK텔레콤 이런 쪽. 통신.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지. 또 하나. 수출주 중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뭡니까? 4월 2일 주가보다 다 올라와 있지. 이게 실적 베이스를 하니까 시장보다 더 센 거예요. 파마리서치,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삼양식품 4월 2일 주가보다 다 올라와 있지. 화장품도 일부 종목은 4월 2일 주가보다 올라와 있지. 그죠? 한국콜마도 똑같은 화장품도 그죠? 아모레퍼시픽 그죠? 4월 2일보다 올라와 있긴 해. 그죠? 화장품이 대부분 4월 2일보다 올라왔어. 그런데 한국콜마 4월 2일 이때부터 더 올라와 있죠? APR 그죠? 얘는 4월 2일보다 그동안 좀 올라와서 조금 버벅대고 있는데 화장품은 다 20선을 잡아주고 올라와 있어. 그 얘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ABL 바이오 기술 수출하면서 끌고 올라온 ABL 바이오 그 다음 뭡니까? 펩트론 이런 쪽은 4월 2일보다 다 올라와 있어. 반대로 제약 관련해서 반도체 제약 이쪽에 관세를 앞으로 부과할 거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보편적 관세 10%, 철강 관세 이전에 매긴 거 25%, 그죠? 자동차 25% 이걸 보면 10%에서 25% 사이 어느 부분에 반도체나 제약 이쪽을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크겠죠. 응? 그러니까 제약 쪽 라인에 바이오 쪽 라인에서 일부 올라온다고 제약까지 다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런 쪽이 박살나는 거지. 그지? 관세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그죠? 그러면 차 떼고 포떼고 하면 몇 개 없어. 그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일요일 날, 그지? 김기수도 있고, 김기수도 찍힌다. 응? 일요일 날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매주 일요일 날 방송을 해. 회원 방송만. 그죠? 공개 방송 안 해요. 응? 그때 올려놓은 게 있을 거야. 이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회원님들, 우리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고 제가 나머지 시장 상황이나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올리는데 요때 뭘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죠? 카지노 응?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응? 이런 거 좀 보아도 된다. 왜? 내수 쪽 응?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고 이런 유형 부분들이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이 이거다고. 이번 주 금주 라인 부분에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추경 수출주 라인 부분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여행주? 너다? 이네들이 들어와서, 그죠?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데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돈 있는 사람은 카지노로 갈 거고, 그죠? 제주도 그 카지노 쪽, 롯데관광개발, 그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올리브영과 다이소로 가는, 거기서 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그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거, 거기에 때 맞춰서 내수 진작을 위한 뭡니까? 추경 예산이 발표가 되는 거고, 이 모멘텀이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로봇도 제가 설명드리려다가 안 설명드리는 이유는 로봇에 이런 내용도 쭉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주간이죠. 실적 흐름으로 가잖아. 그죠? 내용은 좋아. 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죠? 그런데 실적을 앞에 놓고는, 그죠? 깨갱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약해진단 말이에요. 실적을 앞에 놓고는 이미 시세가 한번 1, 2월 달에 확 잡아먹었기 때문에 크게 매력이 없고, 내용은 화려해. 그죠? 내용은, 이거 뭡니까? 연합체 출범해서 왜 이걸 이런 연합체 하겠어요?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 그죠? 로봇 이쪽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합쳐서 대항하지 않으면 힘들어. 제가 왜, 아까 이런 이야기, 중국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죠? 우리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응?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왜? 중국 물품이, 여러분들 알리 테무에서 구입해 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저가로 들어오는 제품들 그거 다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은 다 쪼그라들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정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형성돼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여튼 그런 얘기는 더 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그죠? 오늘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이 2.3% 하락 추가적으로 하고 엔비디아 하락하고 막 하니까 더 떨어졌어. 그죠? 그런데 뭡니까? 저는 이미 일정 정도, 그거 이미 알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침에. 그죠? 아침에 제가 우리 카페, 웹텐, 우리 카페에 다 글을 올려드려, 뉴스도. 응? 그 다 올려드려서 뭐 때문에 떨어지고 무료 카톡방엔 제가 아침 시황도 올려드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들을 체크하고 뉴스 확인하고, 그러면 오늘 시장 음봉 나고 당연히 더 떨어질 거, 그거 모르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응?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주식 내가 사서, 그죠? 당일 수익 나야 되겠다 이러면 내기 어려운 거예요. 응? 차라리 덮어놓고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4월 2일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에 앞서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중간 지수가 내려오다 보면, 이 카카오, 하필 또 카카오인데, 카카오 들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반등 이렇게 주잖아. 그죠? 이런 반등에 바닥 나왔다. 대량 거래 바닥 나왔다.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에 휩싸이면서 가면 뭡니까? 계속 끌려간단 말이지. 예? 요 단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러면서 단기로 짧게 많이 먹고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도둑놈식보지. 그죠? 그게 쉬우면 뭐하러 회사 다닙니까? 다 때려치고 주식하지.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이 살아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월봉이 20개월 깨지면 아까워도 반 이상은 때려라. 그리고 그런 주식은 반등 때마다 줄이려고 해라.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저 카카오 5만 원부터 매매해서 15만 6천 원인가 16만 5천 원인가 우리 회원님들 매도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주식입니다.
응?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데 17만 원 갔는데 10만 원이면 싸지, 8만 원이면 싸지, 6만 원이면 싸지. 그래서 뭐 지금 4만 원, 3만 8천 원 이게 싸지. 뭐가 싸? 쟤네는 아직도 안 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간다고. 이런 가격은 잊어야 돼. 내가 살 때 그 주식이 이렇게 이 가격을 낼 때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느냐, 거기다가 그만큼을 내줄 수 있는 유동성이 되느냐, 그게 수급이지. 그런데 가격만 보고 옛날에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 4만 원이 너무 싸. 그러다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럴 때는 정작 5만 원에서 17만 원 올라갈 때는 매매 잘 안 하다가 추세 다 깨져서 내려올 때 매매를 하니까. 월봉,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깨졌나요? 안 깨졌죠? 또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지. 그죠? 하나오션처럼 뭡니까? 쭉 빠져서 오랜 기간 10년 이상 쭉 하다가 미국 정책에 따라서 돌아 나온 거. 그죠? 이거 월봉 깨져서 뭡니까? 박살나서 10년을 헤매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월봉을 깨면 힘든지 알죠? 알겠죠? 얘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미국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조선, 저가 조선,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판이잖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왔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판인데 거기서 미국이 구세주가 나타난 거지, 조선엔. 그죠? 그래서 올라온 거야. 10년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다가. 그게 글로벌 시장의 정책의 변화지.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매번 제가 이거 원고 작성할 때마다, 그죠? 그 전날, 화요일 날 아주 머리 아파요. 응? 무수히 많은 리포트와 무수히 많은 기사,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런데 오늘은 3분이나 빼먹었어. 앞에 방송에서. 그죠? 거의 랩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닭이 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 그죠? 그 종목에 더 나으냐 안 나으냐,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나오고 그 전에 3주 안 나왔죠? 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온 것도 있고, 또 시장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수요일 날 급락한 타이밍에 나왔잖아, 제가. 그죠? 그 시장 타이밍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죠? 여하튼, 지금 시장은 방송에 현혹되지 말아라. 저도 방송인입니다. 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장 저점 나왔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막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시장 지수가 떨어져도 내 거는 급등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의 추세와 내 종목의 섹터의 추세가 맞느냐, 이걸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그죠? 5,000원 될 때, 그지? 아프지? 5,000원이 그 다음 방치해서 2,000원이 돼 2,500원으로 내려가면 돌아오지 못해. 그죠?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돼도 내 팔 하나 잘라서 섹터에 제대로 된 걸 고르면, 그죠? 5,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면 돌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간 거, 이거 하는 건 다 같이 못합니다. 저 해봤잖아. 그죠? 제가 94년 대우 입사해서, 그죠? 99년 그만두고 주식으로 들어섰을 때 혼자 하는 건 괜찮아. 왜? 혼자의 자금은 제한적이니까. 회원들 다 들어가서 들었다 빠졌다 그거를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이, 일하고 하시는 분이 5천만 원 1억을 샀다 팔았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매매를 유발시키면 안 돼. 투자의 정석, 내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와 가장 강한 종목, 더 내려도 살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배짱, 시장이 5%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해안, 그런 시장인지 아닌지를 시황을 알 수 있는 감각,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매매하면 그건 필패입니다. 주식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산 가격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더 떨어질 상황이면 피도 눈물도 없이 더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고. 그래서 자신 없으면 주식하지 마요. 아셨죠? 가머니설에 속아서 주식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일님. 그래서 시황을 제가 설명을 쫙 드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그 기준점을 딱 이야기했잖아.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광일님 들고 계신 종목이 20개월 이평선을 깬 종목이면,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매도할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간다. 20개월 미치거나 4월 2일 가격보다 밑에 있는 종목은, 4월 2일 이상에 있는 종목은, 그죠? 추세를 보면서 내가 비중을 늘려가는 흐름으로 갖고 가되, 그죠? 1,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타이밍 부분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보면서 여긴, 그죠? 미국 시장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그죠?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면 분명히 파월은 이런 거지. 오늘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고 내일 더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파월은 시장에 완화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응? 더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시장이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시각을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파월이 마지막 히든카드를 빨리 써버리면 미국 시장은 뭘로 버틸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만약에 이번에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일, 그죠? 오늘은 뭐 약세 출발하겠지만 하락할 거고, 내일 파월이 좋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올려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때려라. 히든카드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안 해보신 분이 많겠지만 히든카드는 패를 들고 있을 때 히든입니다. 다 오픈해버리면 시장을 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못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올해는 더 낫다. 그리고 내년엔 부분은 미국 시장이 더 낫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것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거 경험해 보시려면 저 한번 선택해 보셔도 되고. 김기수였습니다. 그죠? 제 김기수 돌직구 타임. 그죠? 그리고 김기수 지식 더 스토리의 내용들을 한번 쭉 검증해 보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기수였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오늘 강희일님 때문에 그래도 빨리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 성격 나쁜 놈이에요. 1번 안 하면 방송 안 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